마침 집에 있던 가습기가 고장이 났고 우연히 옆에 있던 돌을 보니 거북왕이 만들고 싶어져서 거북왕 가습기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거북왕은 꼬부기가 진화한 형태입니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거북이를 모티브로 디자인되었죠. 거북이를 귀엽게 발음한 꼬부기, 거북이들의 왕, 거북왕. 그런데 어니부기는 도대체 뭐지? 싶어서 찾아봤는데 어금니가 자라서 어니부기랍니다. 이름 참 대충 지었네요. 거북이의 등껍질은 타원 반구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둥근 돌을 도면으로 사용하면 쉽게 거북이 등껍질을 만들 수 있습니다. 둥근 돌이 없다면 문방구에서 점토를 사서 빚은 다음 형태 틀로 사용해도 됩니다. 만약 생각만큼 형태가 잘 나오지 않았다면 돌에 더 둥근 부분에 놓고 열을 가해주면 형태가 맞춰지게 됩니다. 정말 쉽죠? 거북왕 배딱지도 만들어줍니다. 이번엔 평평한 면을 만들어서 떼낸 뒤 돌 위에 놓고 둥글게 말아주었습니다. 주말에 누워만 있는 저보다 쓸모가 많은 돌이네요. 등껍질과 배딱지를 연결해주는 파츠를 만들고 필라멘트로 고정해줍니다. 그러면 슈퍼마리오에서 자주 보던 그게 만들어집니다. 거북왕의 등에 달린 대포에서 가습기에 수증기가 나가도록 만들 겁니다. 마치 거북왕이 하이드로 펌프를 쓰는 것처럼 말이죠. 수증기가 지나기 위해선 가운데가 빈 필라멘트 막대가 있어야 합니다. 두꺼운 팬에 필라멘트를 감싸면 간단하게 필라멘트 관을 만들 수 있습니다. 두 개를 만들어서 이어주면 거북왕의 등에 있는 캐논처럼 만들어집니다. 나중에 작업을 위해 따로 작업하는 게 좋지만 우선 임시로 고정만 해줍니다. 거북왕 다리입니다. 거북이답게 짧고 굵죠. 거북이의 수명과는 반대죠. 코끼리 거북은 평균 150년 정도 살고 길게는 200년도 넘게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거북이는 장수의 상징이 되었나 봅니다. 속이 거북하다든지 안 좋은 이야기를 들었을 때 듣기 좀 거북하네요 에서의 거북은 아마 거북이 얼굴 때문에 그렇게 쓰이는 걸 겁니다. 좀 거북하게 생겼거든요. 그래도 애들용 만화라 그런지 거북왕은 굉장히 귀엽게 만들어졌더라고요. 대충 면을 채워서 형태만 만들어줍니다. 어차피 나중에 다듬으면서 수정해야 하니까요. 몸통과 나머지 부분들도 면을 꼼꼼하게 채워줍니다. 집중해서 일정한 간격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영상이 이쁘게 찍히거든요. 예전엔 이 과정이 제일 지루하고 재미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생각해보니 이 과정이 제일 지루한 게 맞더라고요. 여러분들이라도 지루하지 말라고 빠르게 넘겨드릴게요. 채우면서 근황 이야기를 하자면 최근 영상이 뜸했던 이유는 곧 이사를 가기 때문인데요. 20살 대학생 때부터 살았던 대전에서 대전으로 이사를 갑니다. 나중에 집들이 영상으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도 이사지만 올 여름은 이래저래 정말 바빴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쉬어가는 달로 생각하고 운동도 하고 집에서 잠도 자고 그랬습니다. 그냥 끝. 수증기가 나오는 구멍을 뚫어주고 이곳에 넣을 관을 정확히 21mm로 다듬어줍니다. 정밀한 가공을 할 때는 기계를 사용하면 편합니다. 작업은 장비빨입니다. 대충 갈아냈으면 구석진 곳은 손으로 직접 다듬어야 합니다. 마스킹 테이프로 경계를 표시한 다음 마치 기계로 가공한 듯이 일정하고 매끄럽게 대포를 만들어줍니다. 이 작은 것 하나 다듬는 게 1시간 정도 걸리네요. 몸통은 하루 종일 걸릴 것 같습니다.
이것도 기계로 갈면 되지 않냐고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하지만 기계가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인두기로 녹이는 게 아닌 그라인더로 갈아낼 때는 표면에 미세한 구멍들이 메꿔지지 않습니다. 몸통이 가습기의 물통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일일이 손으로 면 정리를 해줘야 물이 새지 않습니다. 몸통 안에 들어갈 부품은 고장난 가습기를 분해해서 얻어줍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필요한 부품만 빼서 몸통 크기에 맞게 불필요한 부분은 제거해줍니다. 이건 송풍팬입니다. 수증기를 밖으로 배출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건 수증기를 발생시키는 가습기 모듈입니다. 가습기 모듈은 물이 직접 닿는 부품이기 때문에 판을 따로 만들어서 안에 설치해야 합니다. 물이 새지 않도록 신경 써서 구멍을 뚫어줍니다. 만약 물이 샌다면 제 눈에서 그만큼의 눈물이 흐를 것입니다. 가습기 모듈을 몸통 안으로 집어넣고 물이 새지 않도록 접합 부분을 전부 메꿔줄 겁니다. 초록 필라멘트를 쓰는 이유는 갈색 필라멘트가 다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별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파일 부분까지 물이 채워지기 때문에 막아주고 있습니다. 역시나 물이 새지 않도록 인두기를 이용해서 꼼꼼하게 정리해줍니다. 마지막으로 배 부분을 막아주면 가습기 장치 작업은 끝입니다. 물만 새지 않는다면요. 물은 한 300ml 정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아주 미세한 구멍이라도 있으면 작은 수압에도 물이 한두 방울씩 셀 것입니다. 영상으론 안 찍었지만 5번이나 보수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걸로도 불안해서 프라이머를 발라놨습니다. 이제 작업을 위해 분리해뒀던 부분들을 다시 몸통과 연결해줍니다. 전선은 다리를 통해서 바닥으로 빼줍니다. 마지막으로 배딱지를 닫아주고 다시 한번 꼼꼼하게 접합시켜줍니다. 도색 작업 전에 모든 면을 사포로 갈아줍니다. 작업의 퀄리티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귀찮다고 대충 다듬으면 대충 만든 거부광이 만들어질 것이고, 열심히 다듬으면 열심히 다듬어진 거부광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꽁 심은 곳에 팥이 나지 않으니까요. 사포질만 2-3일 동안 한 것 같습니다. 나름 열심히 다듬었으니까 나름 열심히 다듬은 거부광이 만들어지겠지. 뻔하지 뭐. 물을 넣는 곳은 등딱지 윗부분입니다. 감쪽같이 닫을 수 있죠. 디테일한 부분을 제작해줍니다. 얼굴은 제일 신경 써야 하니까 가장 마지막에 만들어줍니다. 잘 만들어졌네요. 이제부터 조심히 다뤄야 합니다. 분리된 몸통은 나중에 조립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금속 막대와 자석을 심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분리된 채로 도색하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마스킹 테이프 작업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죠. 거부광 등껍질은 등껍질색으로 칠해주고, 거부광 피부는 왕거북색으로 칠해야 하는데 다른 색들과 다르게 아껴서 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 발가락에 쏟았기 때문이죠. 어찌어찌 도색을 완료했습니다. 마스킹을 제거하면서 쾌감 한번 느껴주고 눈동자를 칠해서 채색을 마무리해줍니다. 조립은 자석으로 간단하게 가능합니다. 너무 간단해서 낙오도 할 수 있습니다. 거부광은 끝났고 이제 받침대를 만들어 줄 겁니다. 나무로 틀을 대충 만들어 주고 크기에 맞게 폼보드를 잘라 나무 틀에 붙여줍니다.
거부강 다리로 전선이 빠져나가야 하니 위치를 미리 표시해 줍니다. 나머지 가습기 기판들은 봐도 뭐가 뭔지 잘 모르겠으니까 대충 붙여주고 가습량 조절하는 다이얼과 스위치만 추가로 달아주었습니다. 전선은 구멍으로 빼주면 감쪽 같습니다. 처음에 분리했던 곳으로 전선을 연결하면 가습기가 작동될 겁니다. 작동되어야만 합니다. 컵에 물을 담아서 거부강에게 줍니다. 과연 잘 작동될까요? 최대 출력 하이드로 펌프! 엄청난 가습량입니다. 가습량은 세밀하게 조정 가능합니다. 버튼은 그냥 하기엔 재미없어서 포켓몬스터 게임 인터페이스를 프린트해서 붙였습니다. 거부광 가습기가 완성되었습니다. 초록 다이얼로 가습량을 조절할 수 있고 파란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가습기가 작동됩니다. 가습량이 상당하죠. 올 가을엔 건조할 일은 없겠네요. 참고로 거부광 가습기는 버튼을 누르고 있어야 작동됩니다. 건조한 날에는 버튼만 누르고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저 혼자 누른다면 힘들겠지만 여러 명이서 돌아가면서 누른다면 힘들지 않을 것 같아서 저희 카페에 갖다 놓았습니다. 대전에 오실 일이 있으시면 하이드로 펌프 한번 쏴보세요. 거부광이 기분 나빠할 수도 있으니 눈으로만 봐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름 잘 마무리하시고 감사합니다. 아우였습니다.